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대구과학관 온라인과학관 팀장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목원 앞에서 지금 수목원이 국화대 축제를 하는 바람에 트래픽잼이 굉장히 교통 상황이 안 좋다고 들어서 많이 밀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 특강자는 계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인선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한국초임계 주식회사 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생물학과, 생명과학 전공의 이제 교수님이셨다가 지금은 명예교수로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요.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7대 회장직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고 경상북도 미래경북전략위원회 심의위원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분야 진로 컨설턴트를 수행 중에 있으십니다. 특히 특히 그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은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교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진로에 맞는 그런 소중한 그런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이크 교수님께 막 넘길 테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소개를 좋게 해주셨는데 이 마스크를 하니까 여러분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요. 그런데 이 마스크는 이제 필수가 됐죠. 그래서 아마 위드 코로나로도 그렇고 아마 당분간도 우리가 이 착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백신 맞고 이 손 깨끗이 개인위생 지키고 마스크는 꼭 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그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한 2년 동안 좀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위생 관련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건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특강 관련해서는 대구과학관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와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학부모 관련 또 성인 또 이런 특강 관련해서 몇 년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는 교육 기부로 초, 중, 고 근데 요즘은 특히 고등학생들 과학 진로 특강을 다니는데 전공이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쪽에 조금 무게가 더 있고 이따가 특강 끝난 다음에 궁금한 점 또는 과학 관련 꼭 생물이 아니더라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생물 했고 그 다음에 외국 가서 공부했는데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학의 중요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관련 지식도 넓히고 또 영어로 된 이런 자료들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나이 또래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대학에서 32년간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가르쳤고 이제 지금은 벤처기업이지만 작은 기업의 향후 전망을 보고 물론 갔죠. 거기에 연구 파트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연과 과학, 공학. 예전에는 과학하고 공학 쪽 자연 이 별개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융복합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인 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물론 생체 모방 기술이에요.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모방해서 생활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기술, 용품, 제일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관련 이야기 뒷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현재 21세기 과학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향후 미래의 세상에서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런 기술을 누릴지 또는 그 기술에 관련해서 연구를 할지 이런 진로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끔 하고자 합니다. 자,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생명체를 모방해서 기술을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이미지는 과거, before, now, 현재, and coming, 미래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미지예요. 자, 첫 번째, 상상 속의 바이오닉 무당벌레. 뭐 한 10년 전, 20년 전 수업을 할 때는 내가 이걸 갖다 썼어요. 말 그대로 그리거나 상상 속의 이미지로 반은 무당벌레, 반은 기계예요. 그래서 SF의 공상과학 영화에 나와요. 저렇게.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바이오닉맨 해서 뭐 요새는 뭐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 시리즈로도 아주 익숙해요. 그런 게 이제 현실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뭘까요? 곤충이죠. 바퀴벌레예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퀴벌레가 아주 유용한 연구 재료가 돼요. 그래서 바퀴벌레는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손을 딱 들면 저기서 벌써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내가 손으로 어떤 손짓을 해도 우리 사실 못 느끼거든요. 근데 바퀴벌레는 알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보다 신경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감각신경.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갖고 있는 그 센스, 뉴런, 신경 등등의 신경 통제 장치를 이렇게 칩으로 이식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를 해요. 자, 그렇다면 왜 바퀴벌레로 할까요? 인체를 갖고 실험할 수 없죠? 사람의 머리, 뇌 속에는 10억 개 또는 그렇게 많은 신경세포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얘네들은 약 8만 개가 있어요. 그리고 커요. 그리고 아주 민감해. 인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얘네의 그런 능력을 생체 모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장치로부터 바퀴벌레의 움직임, 그래서 그 이제 행동 양식 행태를 다 연구하고 신경세포 관련해서 답을 찾으면 인체 관련 또는 고등동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물학에서는 이제 뭐 생체 모방 영역도 있지만 요즘은 뭐 유전자, DNA 뭐 해서 아주 그 유전 관련이 뜨고 있어요. 그럴 때 생명과학, 생물학에서 향후 가장 관심을 끄고 있는 생물군 얘기해봐. 그러면 곤충이에요. 왜 곤충일까요? 왜 식물 아니고 왜 사람, 미생물보다도 더 곤충이 관심을 끌어요. 크게 뭐 많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누군가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곤충에 사람들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까요? 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번식이 빨라서 조금 빗나갔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왜 곤충에 관심을 가질까요? 전 세계에서. Why? 자, 틀려도 좋으니까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오케이? 흔해서. 그것도 약간 비껴갔어요. 자, 또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틀려도 좋아? 이럴 때는 자꾸 얘기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 학생들하고 젊은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자, 왜일까요? 숫자는 적지만 커요. 그런데 이건 바퀴벌레의 경우지만 또 다른 벌레들은 다르잖아요. 그냥 곤충이라고 하는 군을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자, 뭘까요? 오, 큰 것도 있죠. 곤충이 큰 것도 있어요. 자, 뭘까요?
우리랑 다르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써요. 그보다 더 제네럴하게 한 게 오케이, what is it? 어떤 윤리적 문제요? 번식이 빠르다. 또 아까 그건 윤리적 의식에서 첫 번째는 너무 앞서가셨고, 두 번째는 번식이 빠른 건 뭐,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정답에서 살짝 비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날 수 없는 것도 많죠. 군뱅이 못 날아요. 자, 내가 왜 군뱅이라는 예를 들었을까요? 큰 거 어디나 다 못 들어가요. 자, 어머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서 흔히 그럼 내가 대답할까요? 어? 다시. 오 마이 갓, 답이에요. 네. 박수 쳐줍시다. 이름 한번 말해봐요. 효성중학교 이한범이요. 오, 맞았어요. 미래의 식량이 곤충에서 보는 거예요. 자, 뭐 약간 사이드지만 얘기할게요. 소, 닭, 돼지 키우려면 새끼 낳거나 알에서부터 시간 많이 걸리죠? 사료 먹여야 되지, 인건비 있지, 건물 지어야지, 그쵸? 축사했어야 되지, 아프면 또 구제역 돌면 뭐 등등등. 그래서 우리 소비자 식탁 위에 올라올 때까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이 걸려요. 곤충, 아까 군뱅이 보세요. 번데기, 와우, 고단백이죠? 누에가 알이 1mm예요. 근데 이게 몇 주 만에 9cm가 돼요. 90배가 늘어나 몸무게. 그래서 기능은 아주 많아져. 뭐 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가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하나, 그다음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자, 요즘 로봇공학이 향후 또 뜨죠?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플라잉 카, 플라잉 택시, 드론으로 공항에서 뭐 사람들을 움직여준다고 하는데 그런 모체가 된 드론의 모체가 누굴까요? 곤충이에요. 조금 이따 나와요. 그래서 이런 비행체, 그러면 날아다닐 수 있는 건 새도 있잖아요. 새는 맞아요. 새도 라이트 형제가 1900년대 초반에 물론 비행기에 모체가 되는 최초 비행을 했지만 새는 근육과 뼈와 덩치가 있잖아요. 곤충은 없잖아요. 머리, 가슴, 배로 돼 있고 비교적 간단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비행의 달인이에요. 파리 잡으려고 하면 벌써 도망가죠. 파리는 비행의 달인이라고 하는 별칭도 가지고 있어요. 상하좌우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손대면 벌써 도망가고 등등등 하여 로봇공학의 모체, 그러니까 소형 비행체 등등으로. 그래서 이 곤충을 얘기했고, 그 다음 그래서 현재 이런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서 찾으면 센서 같은 경우, 그렇죠? 센서 공학 향후. 자, 우리가 뭐 이 길거리 지나갈 때도 센서 있어서 불이 탁 켜진다든가, 로봇 센서 필수적이죠. 이런 거에 근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미래에는 폭발물을 탐지하는 메뚜기, GMO란 얘기예요. 자, GMO가 뭐예요?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갖게 하거나 다른 걸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 폭발물을 탐지한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저걸 물리쳐야 하니까 지뢰를 갖다 심죠? 폭발물을 갖다가 여기저기에 심고 전쟁이 끝나면 다 가잖아요. 돌아가니까. 거기 매설돼 있던 지뢰를 제거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둔단 말이야. 그러면 수풀이 우거지고 뭐 각 나라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나중에 농사를 지러 들어간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딱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뢰는, 폭발물은 만드는데 3,000원밖에 안 들어요. 제거하는데 수십만 원이 들어가요. 당연하죠. 기계, 인력, 폭발장치 뭐 등등등 하여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대안으로 식물을 GMO로 만든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은 4주 정도면 라이프 사이클, 생활한이 끝나요. 종자에서
자라서 꽃이 펴. 요만한 식물인데 초본 식물이 단풍이 질 리는 없잖아요. 저런 나무들이 단풍이잖아. 은행나무, 단풍나무. 그런데 유전자를 갖다 집어넣어줘요. 단풍이 지는 유전자를. 그래서 이런 지뢰 또는 폭발물 속에 들어있는 그런 뭐 질소 원자라든가 분자라든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걔네 식물을 갖다가 뿌리면 종자가 자라다가 그런 성분이 있으면 색이 변해요. 붉은색으로. 그럼 여기 지뢰 있네. 또 이런 메뚜기는 어떻게 돼요? 그런 분자만 있으면 가서 건드리든가 뭘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이렇게 이것도 다 일련의 생체 모방 기술이에요. 한 예를 든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물을 가지고 생체 모방하는데 동물의 경우, 식물의 경우, 뭐 해양 생물의 경우 몇몇 사례, 그러니까 무지기수로 많아요. 그 사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동물을 이용한 것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였을까요? 인체예요, 사실은. 자, 눈을 생체 모방해서 뭐가 나왔을까요? 눈. 우리 세대는 아는데 너무 앞서가셨고, 자, 우리 눈을 가지고 눈 깜빡하죠? 깜빡했을 때 카메라 맞아요.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할 때,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카메라 나오고, 손, 그 다음,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무엇이 생각날까요? 지퍼. 등등. 그 다음에 파리에 가면 어떤 탑이 매우 유명하죠? 파리에 어떤 탑이 유명해요? 에펠탑. 내 자세를 보세요. 어디를 모방했을까요? 대퇴골. 이렇게 올라오는. 그쵸? 그래서 인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해 있어요. 현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뼈 모방, 후각 기능, 인공 코, 그 다음에 뇌, 이건 미래의 컴퓨터예요. 사람의 뇌 아직 해결 다 못하죠? 그런 뇌가 컴퓨터에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 그래서 이제 박쥐의 경우를 조금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생각하게끔 자세하게 넣고, 그 다음에 도마뱀부치의 경우, 그 다음 이런 스마트 테이프 나오는 경우, 그 다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또는 차를 운전할 때 블랙박스 요새 다 있죠? 그게 딱따구리의 생체 모방이에요. 그런 사례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우리 한번 딱 내진탕 이렇게 할 수 있죠? 박치기 하면 또 전신주에 탁 받아갖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딱따구리는 하루에 최대 수천 번, 10,000번 이상을 부딪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체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특징을 가졌을 때는 얘네들이 왜 저런 기능을 하지 하고, 첫 번째가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향후 이런 쪽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보러 공부 잘하세요, 1등 하세요 이런 말 안 해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창의력을 가지세요. 미래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딱따구리는 그렇게 많이 쪼아대도 이렇게 두꺼운 나무에 구멍을 내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혹시 요즘은 방송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박서, 권투 선수들이 하다가 한번 딱 맞아서 뇌진탕으로 쓰러지는 경우 있어요. 심하면 사망해요. 몇 번 맞으면. 그래서 많은 권투 선수들이 이제 이 뇌가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위험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수천 번, 10,000번을 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야? 그럼 거긴 분명히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호기심, curiosity. 두 번째, 관찰, observation. 세 번째, 적어야죠. 이렇게. 여기 학생들이 지금 적고 있듯이 적어서 그 다른 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봤더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두개골을 감싸는 안전장치가 있었고, 그 안에는 스펀지 같은 뼈가 있고 충격 흡수 장치가 있었고 등등등 하여 생체 모방을 한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가 나왔어요. 자, 블랙박스 언제 중요해요?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잠수함 문제 생겼을 때, 그 다음 요즘 자동차 사고 났을 때도. 맞죠?
그래서 보면 특히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즉 모터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 장치가 있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잠수함 등등등등의 아주 유용한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공기용을 봅시다. 항공기용을 보면 길이가 50cm, 자그마한 박스라고 보면 돼요. 너비 20cm, 15cm니까 아주 작은 박스, 요만한 박스인데 바로 강한 충격이나 화재, 침수 등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합금. 그래서 또 향후에 이 다음에는 이런 재질, 신소재를 다루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융복합으로 막 하는데, 아까 센서 쪽에 그랬고 로봇 쪽에 그랬고, 이런 신소재, 소재 관련 쪽도 계속 크겠죠. 전망이 좋은데. 그래서 자기 무게의 3,400배의 충격을 견뎌요. 그러니까 이 톤으로 나오죠. 지금 자기는 요만하지만 실제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 어마어마해도 견딜 수 있고, 섭씨 1,100도, 우와, 30분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작은 박스가. 그게 어디 있느냐? 비행기 후미에 있어요. 뭐 잠수함이든 어디에 다 있겠죠. 그래서 얘가 폭파가 되든 또는 부딪혀서 깨지든 또는 뭐 해저 바다 깊은 데 빠져도 제일 먼저 뭐라 해요? 블랙박스를 찾아라 하고 나오잖아.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특징이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딱따구리의 머리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구 중력에 뭐 몇만 배에 해당되는 걸 견딜 수 있는 블랙박스를 연구 개발 중에 있어요. 근간은 누구? 딱따구리의 머리.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생활 속에서 요즘 뭐 자동차 거의 다 있잖아요, 집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생체 모방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자, 지금 여기 유리예요. 유리. 자, 유리에 붙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나도 못해요. 얘네 근데 천장에 붙어, 지금 유리에 붙어 있는데 얘를 모방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모터가 있느냐, 전동장치, 배터리가 있느냐, 뭐 전기 연결돼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은 멀리서 뭐 스위치 누르면 즈즈즈 하고 지금 유리를 지금 따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마뱀 무치의 발바닥을 모방했어요. 그래서 그 발바닥에 해당되는 특징을 여기다 갖다 붙였더니 얘가 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천장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생체 모방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붙지? 왜? 그러니까 그래서 curiosity,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관찰. 어디 관찰해? 머리 안 붙었잖아. 눈도 아니잖아. 어디가 붙었나 봤더니 발바닥에. 그래서 발바닥을 관찰했어요. 발바닥을 관찰했더니 우리하고 달리 피부로 케라틴으로 돼 있지만 단백질인데, 그 사이사이를 확대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약 200나노미터 정도의 이런 털들이 있었어요. 나노털. 약간 주걱 모양으로. 이게 무수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풀 또는 테이프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카드 안 붙여?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얘네들 발바닥, 도마뱀부지 발바닥 만져보세요. 풀 없어요. 접착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랑 똑같은 이런 피부로 돼 있는데 얘네는 왜 붙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관찰을 했더니 사이사이에 이러한, 아니 그래도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에 가서 붙으려면 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경험해봤죠? 껌 씹다 자면 껌이라도 있어야 붙어.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해. 근데 왜 붙냐는 거야. 여러분이 나중에 한 고등학교쯤 가면 이 아주 미세한 이런 이 구성 요소들 간에 서로 당기는 인력 또는 장력이 생겨요. 그래서 끌어당겨요. 끌어당겼더니 자, 이런 식으로 도마뱀부치 발바닥에 있는 이 선모를, 나노 크기의 털을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인공적으로 연구팀이 이런 그냥 비닐 같은 셀로판 그런 얇은 막인데, 그 위에는 이렇게 인공 나노 선모가 실제
도마뱀 무지 발바닥에 있는 크기와 개수로 모방해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100g짜리, 20g짜리, 100g, 200g짜리 줄을 달았는데 이 테이프 뒤에 모양에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만지면 그냥 셀로판 또는 비닐 좀 두꺼운 것처럼 돼 있는데 가서 붙고 안 떨어져요. 200g까지도. 보았더니 요 막에 아주 미세하게 이런 나노 털을 만들어서 그대로 모방을 한 거예요. 생체 모방. 자, 그래서 이런 테이프를 뭐라 그래요? 스마트 테이프이죠. 스마트 테이프이고 요렇게 모방해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스티키 봇이라고 얘기하죠. 스티키 하면 영어의 스티키가 뭐예요? 끈적끈적한. 그 끈적끈적함 없이 올라가는 이런 로봇을 만들든가, 그래서 개코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테이프, 개코 테이프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문구점에서 개코 테이프, 스마트 테이프 사서 써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본 적 있는 사람. 나도 못 샀어요. 아예 없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개발은 돼 있는데 이게 실용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점에 나왔는데 너무 비싸. 그럼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아까처럼 어떤 게 만들어져서 우리 손 안에 들어오려면 그렇다고 우리 블랙박스 쉽게 막 사진 않잖아요. 그거는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을 가진 경우엔 사지만 이런 경우에 테이프는 나도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비싸면 못 사죠. 그래서 이런 생체 모방의 결과물들이 시판이 돼서 우리 손 안에 들어오려면 cost down, 단가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성공한 케이스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 손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어요. 성공한 경우 그 다음 박쥐 얘기를 할 건데, 자, 박쥐는 새나 새도 그렇고 박쥐도 그렇고 동굴 속에 깜깜해도 부딪혀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왜일까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왜지? 왜? 박쥐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동굴에 풀어놔도 절대 안 부딪혀요. 지네끼리도 안 부딪히고 벽에도 안 부딪혀요. 근데 우리는 눈 감으면 지금 이 안에서도 부딪히죠? 우리하고 뭔가가 다르다는 얘기야.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파악을 하죠. 그래서 왜 얘네는 수만 마리가 동굴 그 시꺼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동굴 안에서도 부딪히지 않지? 그래서 관찰을 했겠죠. 그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철사를 이렇게 작은 방에 조명이 전혀 없고 열십자로, 박쥐는 생명인데 암흑 속에서도 철사를 피해서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2m 넘게 있는 나방을 이 장애물을 건너서 딱 낚아챘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딱 걸리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 다음에 박쥐 머리에다가 불투명한 주머니를 씌웠어요. 그랬더니 벽에 부딪혀.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봉투를 쓰게 했던 그 부분에 뭔가가 답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엔 투명한 주머니를 씌웠어요.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날지 못했어요. 투명했을 경우에도. 그런데 주머니를 씌우지 않았으면 아는 경우엔 잘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뭔가가 있다 하고 실험을 더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보았더니 얘네들이 이런 초음파를 쏘고 반향을 받아들여서 그 상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에 답이 있는데, 그래서 귀가 상당히 커요. 박쥐는 지금 날아다니는 박쥐에서도 보면 상당히 크죠. 이 박쥐는 이렇게 초음파 관련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모방이 돼서 우리 바로 아기 임신했을 때 초음파 맞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쓰는 진단에 쓰이는 초음파 장치라든가, 또 비행기에도 스텔스 전투기에도 돼 있는데 곧바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박쥐의 초음파 탐지 능력은 대단해요. 야행성, 그 다음에 포유동물인데 하늘을 날아요. 그 다음에 날개는 우리 손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가다가 직각으로 딱 틀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비행기는 난리 나죠?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비행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먹이를 사냥하고 비행하는데 전적으로 소리의 반향에 판단에 의지를 해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무리지어 행동을 해요. 그래도 안 부딪혀요. 그래서 이 동굴 속의 벽에 또는 자기네끼리 안 부딪히고 서로 날개를 스치고 충돌하는 일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깜깜해도 모기, 아주 작은 곤충이 있어도 쉽게 잡아먹어요. 그럼 능력이 뭘까요? 상대가 곤충인지 알고 벽인지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박쥐는 귀가 몸체 얼굴에 비해서 상당히 큰데 초음파를 발사해서 되돌아오는 걸 반향을 감청을 하고 먹이가 무엇인지 장애물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요. 하여 인간이 최고의 첨단으로 만든 레이더 음파 탐지기보다 10억 배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쥐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했던 대로 모기, 아주 작은 모기나 곤충도 1000분의 1초 사이에 판단해서 딱 알아낸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박쥐의 몸에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정밀한 음파 탐지기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모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라는 말이 뭐냐면 은밀한 감쪽 같은 이란 뜻이에요. 원래 어원이. 근데 스텔스 전투기는 이렇게 수십 메타가 이 방보다도 더 큰 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와도 레이더가 읽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모든 전파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읽어내지 못하게 하는 이럴 때도 저 레이더에서 쏜 전파를 동체 표면에서 반사 안 되게 흡수하게 하는데 이런 박쥐에서 아이디얼 딴 것도 있고 또 뒷부분에 가면 식물에 황칠나무라고 하는 수액이 있는데 그거를 바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자파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50m 또는 이렇게 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눈앞에 있어도 읽어내질 못해요.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겠죠. 엄청나게 뭐 수천억이나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 박쥐는 이러한 그 초음파를 보내고 읽어내고 분석하는 시간이 빠르고 아주 감이 좋은데 이러한 박쥐는 생물학적으로 또한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왜냐? 등등등등 해서 나오다가 여기 보세요. 특별한 생리 기작을 가지고 있는데 온열동물이에요. 우리처럼 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동면 겨울에 잠을 잘 때는 냉혈로 바뀌어요. 왜 냉혈이 될까요?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되겠죠. 우리는 계속 체온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대사를 해야 되죠. 근데 차가워지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박쥐를 지금 막 잘 날고 있는 박쥐를 냉장고 속에 탁 집어넣었더니 곧바로 자버려요. 체온이 확 내려갈 테니까. 그렇죠? 체온이 급강하고 심장 박동이 1분에 180회 뛰던 것이 1분에 3번으로 가요. 심장이 많이 뛴다는 말은 열량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 내려가고 호흡도 1분에 480회 하던 것이 1분에 8회, 8번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슬로우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이 박쥐가 연구 대상인 이유는 보세요. 노인 관련 또는 심장 관련 또는 동맥경화증 관련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에요. 박쥐는 20여 년 정도 살아요.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예상외로. 그렇죠? 들쥐는 1년 정도, 개 12년 정도, 말 17년인데 얘네들이 20여 년. 그리고 먹이는 곤충을 주로 먹는데 지방질이 많은 곤충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요새 뭐라 그래요? 트랜스 지방이니 동맥경화 일으킨다 하고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지방이 많은 음식 그 먹이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동맥경화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 20살 먹은 박쥐,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노화된 박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뭐 있었던 아기 박쥐 비교했는데 동맥벽에 차이가 없어요. 사람 차이 있는 거 알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기 애들의 혈관을 보면 얇고 막 빨리 잘 지나가요. 나이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 혈관벽 두꺼워졌고 콜레스테롤 쌓이고 뭐 등등등 동맥경화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었어요. 그 다음 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해요. 하여 바이러스성 질병, 광견병에 감염시켜도 얘네는 병에 안 걸렸어요. 자, 내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요즘 바이러스성 질병이 팬데믹으로 우리를 몰아갔죠? 그래서 숙주를 누구라고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뭐 그건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얘기는 못하지만 박쥐가 이런 아주 강하죠. 자, 그러니까 생체 모방뿐만 아니라 이런 생물학적으로 의료 관련, 인체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와우, 암컷과 수컷 박쥐가 교미 후에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암컷 몸 안에서 정자를 저장을 해요. 이런 동물은 없어요. 맞잖아요. 일정한 기간 있다가 사멸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좋을까요? 연구에 어디냐면 인공수정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임 문제 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 동맥경화증 등의 해결 및 인간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박쥐가. 그리고 오늘날 또 이런 이 바이러스성 질병과도 뭐 연관이 있다고 해서 되고 있는데 생체 모방뿐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이런 생물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물 학에는. 그 다음 이제 해양으로 넘어가 봅시다. 해양에서는 뭐예요? 상어가 이런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지느러미에. 그래서 이런 비늘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더 빨리 가요. 얘네는 시속 한 30에서 50km로 헤엄을 쳐요. 아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사람도 옆에 가면 문제 생기죠. 왜 상어가 와서 막. 이유는 이런 돌기를 가지면 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아주 빨리 갔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소용돌이가 생겨서 위로 올라가게 해요. 하여 이런 특징을 어디다 접목시켰느냐? 수영복.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수영복인데 이런 특수한 섬유 재질의 상어 돌기를 방막을 입혀서 만들어서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올림픽의 수영 기록, 금메달 기록이 이전 거를 깨었어요. 신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 답답하죠. 혼자 못 입어요. 코치나 옆에서 누가 비서가 입혀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게 왔는데 오늘날 올림픽에서는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요. 국제수영연맹에서 NO! 입지 마세요 했어요. 왜일까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네? 어떻게? 형평성이 떨어진다. 뭐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죠. 자, 왜 입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렇게 기술력이 좋은 거로 만들었는데. 오케이, why? 강화됐어요. 맞아요. 이 학생은 내 옛날 특강 들은 거 아니야? 오케이. 맞아요.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이런 옷에 도움을 받지 않고 인체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못 사는 나라는 당연히 못 입을 거고 뭐 등등등 해서 그런 국제 경기에서는 입지 않게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입었던 펠프스 그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죠. 7개인가 받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 나를 등에서 미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이 수많은 돌기가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와류를 형성하니까 모든 게 와류를 형성하면 어떻게 돼요? 미는 것 같죠. 그래서 상어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왔고, 뭐 비행기에도 그 방막을 입혀서 연구한 경우 있어. 연료 절감이 되고 속도는 늘어나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곤충 대세예요. 그래서 곤충을 갖고 많이 하는데 아까 이렇게 바퀴벌레 보여줬죠? 그 외에 여러 사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렇게 실제로 만들었어요. 요게 엄지손톱 요만한 거니까 0.65g 아주 가볍죠? 그 다음에 손톱 크기의 로봇이 곤충을 모방해서 이미 하버드대에서 만들어져서 이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일본, 미국, 유럽 쪽에서 일찍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곤충이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곤충이 대상인데 어떤 곤충들이냐, 이렇게 더 작고 민첩하고 자유로운 초소형 비행체 개발의 모티브가 곤충에서 와요. 그럼 누굴까요? 파리, 벌,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그래서 계속 연구가 돼서 여기는 실제 말벌이에요. 요건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예가 있겠지만 왜 벌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할까요? 환경이 파괴가 돼서 벌이 많이 죽어요. 또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살충제나 농약 뿌리고 이러니까. 그다음 더 큰 말벌이 와서 잡아먹으니까 말벌 큰 경우는 5c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토종벌들이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수정, 꽃가루 바지가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많은 음식물들의 종자, 열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체 모방의 결과물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 나왔고, 잠자리도 비행의 달인이에요. 잠자리를 모방해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헬리콥터. 맞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잠자리의 경우는 얘네들이 아주 강한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잠자리 날 때 보면 소리 나죠. 소리가 바로 이 날개가 움직이는 소리예요. 막 1분에 40회 정도 하고 소리가 나는데 방향이나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후진도 가능하고 뒤로도 비행할 수 있고 인간이 만든 비행기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비행 속도 가장 빠르고 항속거리가 가장 먼 곤충 중에 하나가 잠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방해서 그 다음 뭐가 나왔느냐? 헬리콥터. 그래서 이 잠자리를 보고 헬리콥터 보세요. 머리 있는 부분 앞에, 그 다음 위에 날개처럼 있고 동체 있고, 얘네들이 무엇을 잡고 있는 때 같으면 헬리콥터가 짐 실어 나를 때 하여 이렇게 곤충으로부터 잠자리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은 파리. 얘기했던 대로 파리도 우리 잡으려고 하면 뿅 하고 날아가죠. 천장에 가서 붙거나. 여기서 이런 비행의 달인인데 바로 드론의 모티브도 주었어요. 그래서 초소형 비행체, 여기다 도청장치나 감시 카메라까지 붙이면 스파이용이 되죠. 예전에는 60, 70년대에는 사람이 가는 스파이죠. 오늘날 그렇게 안 하죠. 누가 가요? 실제로 작은 곤충처럼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아주 초고성능의 카메라 장치와 이 음성 감지 장치 가지면 옆에 있는 것처럼 들리고 아주 해상력이 높은 이미지들을 전송시킬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의 스파이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향후 전쟁이 안 일어나야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육탄전을 벌였죠. 총 쏘고 미사일 갔죠. 앞으로는 곤충이 갈 거라고 얘기해요. 곤충으로부터 나온 로봇들이, 곤충 로봇이 이런 장치를 하고 가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파리가 뛰어난 비행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파리 여러분들이 파리 지저분해 하지만 파리 혹시 잡으면 배를 한번 뒤로 딱 뒤집어 보세요. 관찰이 필요해. 파리. 그래서 파리는 다리는 6개고 어떤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이착륙 가능한데 날아갈 때 앞날개만 이용을 해요. 그럼 뒷날개는
원래 이 곤충들은 두 쌍인데 보면 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평균 고온처럼 생긴 요걸로 바뀌어버려 있어요. 이 평균 고온처럼 바뀐 뒷날개가 무슨 역할을 해요? 방향을 유지하고 조정하는데 자이로스콥과 같은 이거 기기로 돼 있어서 우리 날아다니는 비행체에 있는 이 역할을 바로 뒷날개가 퇴화된 평균고온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가 이렇게 첨단으로 항공 기술을 발휘한다고 우리가 보는데 하여 파리의 뛰어난 비행 기술을 가지고 이제 곤충 로봇을 만들거나 등등 비행체를 만드는데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근육의 구조와 날개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파리는 날개, 앞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니까 벌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곤충을 위한 생체 모방의 대표적인 케이스 얘기해봐. 벌이에요. 벌. 허니콤. 자, 왜 벌일까요? 왜 벌이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구조물이야 라고 다윈이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네, 빈 공간이 없어요. 원으로 만들면 그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튼튼해요. 이건 실제 벌집이고 요건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심코 봐서 그렇지만 자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벌꿀이 흘러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유는 9도 내지 14도 정도 위로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머리가 없는데 그래도 똑똑하죠? 이 본능이에요. 잘 휘지 않고 가볍고 압축에 강한 재질을 써요.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종이, 플라스틱 판, 알루미늄 판 등등에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어디 상자의 골판지 바로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 휴대전화. 자 기지국 가서 보면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죠. 거기에 셀 하나하나가 바로 허니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접촉이 될 수 있게끔 연락이 되게 하는데요. 이게 또 어디에 활용이 돼요? KTX, SRT 같은 초고속 열차의 앞부분에. 그래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부딪히면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끔 이 앞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비행기 날개에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돌 시 에너지의 80%를 흡수하게. 충돌하면 가장 큰 게 이 충격으로 문제가 벌어지니까 바로 이런 비행기 날개나 KTX의 이런 충격 흡수 특수 합금소 장치를 그 구조를 벌집에서 따와요. 그 다음 인공거미줄. 네, 거미가 꽁무니에 3개의 그 셈이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낸데 그걸 그대로 또는 더 강화시켜서 인공 거미줄이 나와서 바이오스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어디에 쓰나요? 수술하고 봉합사. 자, 우리 수술하고 나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꼬맨 실밥 뜯는 거야. 이게 그냥 더 싫어. 아프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실은 어떻게 돼요? 수술하고 나면 알아서 녹아요. 그래서 실밥 안 뜯어도 돼요. 그 다음 방탄복, 낙하산, 군사용품, 등산복 등등등 해서 이미 캐나다에서 저 회사에서 성공했죠. 하여 생활 속에 오늘날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미의 실크를 어디에다 누에하고 접목시켜요. 누에 고치치잖아요. 그래서 1.2kg 내지 1.5kg가 나와요. 거기다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래서 뭐라고? 생체 모방이 융복합으로 가요. 서로 다른 생물종 간에.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거미줄. 그래서 여기 내가 뭐 딴 거는 앞에 있고요. 수술할 때 상처 부위를 꿰매는데 이용하고 몸속에서 저절로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실밥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용 실, 그 다음에 접착 풀처럼 붙여요. 그러고 나면 이게 봉합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결과물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나비 날개. 자, 나비 날개 만져본 적 있는 사람. 엄마들 못 만지게 해. 그래서 만졌더니 거기에 뭐가 나와요? 자, 노란 나비를 만졌어.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어요? 노란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분명히 노란 날개고. 왜일까요? 자, 노란색, 그러니까 펼치면 노란 색소처럼 보여서 빛의 굴절 각도에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입자는 색이 없는데 겹쳐진 입자들 기와 모양의 굴절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무엇이 나왔느냐, 이렇게. 그래서 입자들은 또는 날개에 있는 이런 인편들은 원래는 색이 없어요. 그냥 입자예요. 그래서 만져서 혹시 가루가 나왔다, 만약 빨간색 나비였다, 빨간색 안 나와요. 그냥 색깔 없는 입자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가 나왔을까요? 스타킹, 립스틱 등등등 화장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줄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죠? 이게 이제 반전 립스틱 같습니다. 저기 앞에 색없는 색이에요. 분명 흰색이잖아, 그죠? 자, 흰색이잖아. 그런데 이게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색없는 색이라는 게 그런데, 자, 안 믿을 것 같아서, 자, 이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나오겠죠.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초록색을 해볼게요. 초록색이면 이 빨간색이 나올까요? 해볼게요. 바뀌는 색깔이 밑에 레이들은 지금 초록에서 왔습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색깔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나비 날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저렇게 접목시키면 어떤 거, 온도에 따라 넥타이 색이 달라진다든가 스타킹 색이 달라지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가장 나는 괜찮았던 게 차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는데 분명히 흰색으로 칠했는데 뭐 열내고 각도에 따라서 보라색으로 되고 뭐 이러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색소 없는 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우가 나비예요. 그래서 나비를 유심히 보세요. 나비 날개를 펼쳤을 때와 접었을 때, 접으면 검정색, 펼치면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저 날개에 색깔 없는 거예요. 굴절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자동차에 페인트 칠, 합성 섬유, 그래서 몰포텍스라는 게 나와 있고, 더 한 거는 뭐예요? 첨단으로 컴퓨터 칩 냉각시키는데 이거를 적용시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서뿐만 아니라 첨단의 장치, 기기 등등에도 접목이 되죠. 생체 모방은. 그래서 현재 연구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뭐 시간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식물 얘기를 좀 할게요. 식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거 뭐예요? 찍찍이죠? 오, 이게 찍찍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나서 찍찍인데, 이거 어디, 이게 생체 모방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돈을 가장 많이 번 것 중에 한 케이스예요. 지금도 내가 쓰잖아. 다른 것들은 아까 스마트 테이프 아직 못 샀죠? 그 다음에 드론 우리 못 사죠? 그런데 이거는 마트에 가면 1,000원이면 500원이어도 사. 즉 뭘 말해요? 실용적이고 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일회용 기저귀에도 써있고, 여러분 운동화, 시계, 헤어밴드 뭐 등등등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즉 성공하려면 실용적이어야 하고 단가가 내려가서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거예요. 강아지 털에 붙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 붙으면 아씨 이거 뭐야? 던져버리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메스트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냥을 하다가 강아지에 붙었고 자기 바지나 양말에 붙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붙었지? 우리 같으면 짜증내고 던져버리는데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독고말이라든가 등등 국가가 식물의 열매에 갈고리가 있네. 그러면 우리가 입는 바지나 양말은 거는 구조가 돼요. 섬유 사이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양말이나 강아지 털 우리 바지 사이 또는 신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코 봐서 그렇지 찍찍이 자세히 보세요. 붙는 면과 그 반대면이 구조가 달라요. 한번 관찰. 그래서 구조는 완전히 다르고 항상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실제로 독고마리 열매를 보면 요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서 이제 훅 하는 구조로. 그래서 이거는 내가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에 견학을 갔어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자, 우주에 가면 우주복 단추 못 챙기죠. 왜냐하면 장갑도 있고 다 헬멧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모든 것에 다 찍찍이를 붙여놔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찍, 헬멧, 장갑, 부츠, 그 다음에 계기판 모든 것에 다 붙어 있어요. 왜? 지금 무중력으로 붕 떠다니는데 어떻게 뭐 마이크가 있어. 뭐를 해. 물도 이러면서 가서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1시간 후에 회의, 4시에 뭐 하고 5시에 뭐 하고 이런 걸 여기다 다 붙여놓는 거예요. 실제로 아폴로 11 그 달 착륙 최초 우주선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유용하죠. 우주에도 갔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탱크, 잠수함, 의료기기 모든 장비에서부터 우리 신, 헤어밴드, 기저귀에 이르기까지 만능이에요. 만능. 이런 경우가 성공하는 거죠. 엄청난 돈을 벌었고 벌고 있고 앞으로도 쓰여요. 생체 모방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잎효과. 비만 오면 깨끗해지는 페인트도 연잎효과에서 온 거고. 무심코 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연못에 가서 보세요. 다른 식물은 지저분한데 연꽃잎은 깨끗해. 안 닦아줘도 깨끗해. 자기 정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찰해서 그 특징을 갖다가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만 오면 깨끗해지는 페인트를 시판했어요. 벌써. 물론 이제 단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하겠지만 항상 깨끗한 연잎 효과. 아까 얘기했던 스텔스 전투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수액을 누가 갖고 있어요? 황칠나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가져갔겠죠? 그래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절대 안 주죠. 안 줬었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아주 유용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뭐 이제 합성으로 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황칠나무 수액을 가지고 했어요. 등등등. 그 다음에 좀 빠른데 그냥 참고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해주겠죠. 광합성 자동차. 식물하면 광합성이죠. 이 광합성으로 가는 자동차. 앞으로 연료 고갈로 향후 문제가 될 때 대안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위력을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개발됐는가? 그 다음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하여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이 향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또 아이들은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한다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왜?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폰 하나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폰 없는 날 되게 불안하죠? 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 내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번호 외우는 거 하나 또는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입력이 돼 있어.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안에 개인정보 다 들어있고 은행 안 가도 되고 수업도 출석도 더 이상 이거 없어. 시험도 그거로 봐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사라졌고 망한 회사들도 많고 지금 은행도 안 가죠?
플랫폼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앱이라고 하는 것 하여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잘 개발하면 네, 차마 이 first가 뭘 말하는지는 어린 학생들한테 말 못하는데 네, 더 이상 1등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갔어요. 누가 세상의 앞서갈 수 있을까요? 플랫폼 개발하는 사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뭐 그냥 하나라고 얘기할게요. 카카오. 우리 다 쓰고 있잖아. 4천만 명이 쓰고 있어요. 앞으로 유료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점점 그런 성향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났죠. 다음 인쇄, 카카오 택시, 은행 난리. 그것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재벌 1위예요. 삼성 점이돼요. 45개 이상의 회사를 거느리는 플랫폼 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플랫폼 쉽게 개발하는 방법도 다 나오고 하는데 어머니들도 눈여겨보세요. 더 이상 1등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창의력, 그 다음 사고력의 함양. 그래서 근데 요거까지는 보죠. 이렇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쵸? 이렇게 지금은 이제 폴더블도 나오고 롤러블도 나오고 시작은 1973년 4,000불 집 살 수 있었어요. 허름한 집 살 수 있고 4개 무거웠고 20분 정도만 됐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가죠. 그래서 기술력의 향상, 생체 모방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여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쭉 넘기고 좀 어렵. The last one 이렇게 보이고 이거. 그래서 오늘의 내가 여러분에게 생체 모방 자연과학 공학의 만남이지만 실제로는 현재는 어떤 세상이에요? 창의와 혁신이 주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여기에 자연과 과학과 공학의 융합된 지능정보사회죠. 스마트 기술이 우리의 그 손안에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한 사고력, 그 다음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갈 수 있어요. 하여 사회 흐름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 그에 맞춰서 변화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 대세가 있는데 이런 메가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발상을 갖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어머니도 아이들도 모두가 하여 세상은 우리가 원건 원하지 않건 첨단 기술은 계속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낫겠죠? 하여 여러분들에게 길다면 길고 사실은 이제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지나간 것도 있고 해서 자, 질문이 있으면 받을게요. 질문. 좀 너무 어려웠거나 또는 궁금했던 게 있으면 한두 개 받아도 되죠?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쉬운 것도 좋고 어려운 것도 좋고 사적인 것 말고. 네. 아까 개코 도마뱀 손바닥에서 이제 나왔다는 그 기술이 그 개코 도마뱀 발바닥에 그 작은 세포 끝마다 뽁뽁이 같은 게 붙어 있었나요? 혹시 그런 형태가 돼 있었나요? 아까 주걱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주걱 모양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작은 그 요소들이 있으면 풀이나 접착제가 없어도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그걸 반데어발스 힘이라고 그래요. 인력이 생겨요. 그래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고 되니까 표면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쉽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테이프가 붙었다 떨어지면 끈적끈적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는 없죠. 그래서 저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스마트 테이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착제 없이 붙는 테이프이죠. 그래서 스마트 기술이라 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에서 새로운 쪽으로 가는 걸 스마트란 말을 써요. 스마트폰. 원래 폰은 유선이잖아요. 따르릉 하는. 스마트폰, 스마트 테이프, 스마트 시티, 스마트 안경, 스마트 알약, 스마트 모든 방향으로 스마트 디지털이 접목되고 있어요. 플러스 거기에 플랫폼, 어플이 같이 들어가죠. 네. 그 다음. 오케이, what is it?
상어의 비늘은 꼬리에만 있나요? 지느러미. 왜냐면 그 움직임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 상어만 있나요? 아니, 상어가 갖고 있는 그 비늘보다 더 큰 애도 있어요. 걔는 시속이 110km예요. 110km. 고속도로에서 이 차가 주행하는 속도. 근데 걔네는 좀 컸고 거기에는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상어 비늘의 경우에는 이제 와류가 형성이 돼서 이 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류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물 분자가 와서 돌기를 땅 치면 안으로 흡수가 되면 끌어당겨서 속도 안 나죠. 근데 와서 탕 치고 또르륵 하고 올라가니까 이게 와류야. 소용돌이라는 뜻으로. 근데 그게 만약에 1000개가 있었다. 그럼 1000개의 소용돌이가 생겨서 미는 거죠. 봐요. 펠프스가 그거를 입고 수영하고 갱신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등을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수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거를 어디다 접목해 캐세이 퍼시픽 항공회사에서 날개에다 저 방막을 입혀봤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10% 늘어났고 연료 절감은 40%. 그러니까 저렇게 그 막을 돌기가 있는 막을 만들어서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그런 비행기 왜 안 나오나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구실에선 또는 실험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저걸 실용화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또 있나요? 없으면 이 정도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